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추석 연휴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왠지 화요일 같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양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5거래 연속 상승세입니다. 어제는 알테오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강했다면 오늘은 유한양행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오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시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는 포트에 바이오 종목 없어서 요즘 시장 소외감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그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전선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화장품주의 낙폭이 거셌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락세 연출했는데 화장품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실시간 우선 상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섹터 3가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방산, 반도체, 그리고 양성자 치료 이렇게 섹터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뜨거웠습니다. K방산이 정말 잘 팔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로템과 함께 S&T 다이내믹스가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19% 상승하면서 방산주 섹터 내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스페코도 오늘 거의 8% 가까운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가 굉장히 핫했는데요. 오늘 2%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좀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발 레포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급락 이어갔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반등은 했지만 어제 낙폭에 비하면 3% 반등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 26만 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걱정되시는 분들 저희 주상전화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한 데 이어서 이수페타시스는 그래도 오늘 5%대 강세 시현했고요. 오늘 HBM 종목단 위주로는 그래도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도 오늘 강했습니다. 양성자 치료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붙었습니다. 오늘 모비스가 상한가 꽉 채워서 마감을 했고요. 비츠로테크, 다원시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점심 후에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섹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슬희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슬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BOJ 회의가 있었고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3시 30분에 우에다 총재 발언이 있었는데 여전히 실제 금리가 너무 낮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어떤지 시장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완전히 그 위험에서는 좀 배제할 수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을 했었던 또 부분들이거든요. 당장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좀 스탠스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10월 달에 한 차례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연말까지 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엔캐리 그 트레이드 청산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엔화가 좀 강세로 좀 이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좋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이제 깜짝 발표를 했죠. 이제 B컷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단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 B컷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상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인들이 사실상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변동폭으로 좀 변동폭 확대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있다라는 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뭔가 그런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위험 분산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 본다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들은 또 이제 개별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전히 또 이제 신약 관련주들, 특히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리나 이제 수혜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책 금리에 대한 방향을 예상을 할 수 있어도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좀 맞춰가면서 시장을 뭐 일부 지표 나올 때마다 좀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금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지표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추시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업종들을 선택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좀 잘 짜시는 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금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 있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산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이라크의 수주 소식까지 오늘 전해졌습니다. 정말 잘 팔리고 있는 K방산인 것 같은데요. 이조근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증권사에서는 이 빅3 방산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또 하락장에도 최근에 좀 잘 버텨준 것 같은데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직도 저는 좀 더 프리미엄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라크 수주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지금 방산 빅4 기업들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4가지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게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K9 자주포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 그리고 저기는 철도 모멘텀이 있어서 사실 우크라 재건 쪽도 이슈가 나올 때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라크 수주가 나왔지만은 저기는 이제 로봇 쪽이랑도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 기업들이 각자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 보시면 좋겠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전투기 F-50 전투기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2분기 때 이제 음식료라던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유는 바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방산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히 수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에서 리포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방산만 보는 게 아니라 방산과 다른 사업들의 이런 결합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 4대당 중에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30% 가까운 고점 대비 30% 가까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오늘 나왔던 이 수주 공시는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유럽 국가들 쪽에 원래 폴란드 쪽으로 메인적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중동까지도 좀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최근에 좀 되게 조용히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좀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도 한번 누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이후에 지금 9월 말쯤에 다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스라엘이랑 저쪽 중동 리스크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조금 최근에 좀 쉬어갔지만 7, 8월 달에 좀 쉬어갔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군들, 섹터군들 위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과 마찬가지로 방산 쪽도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될
그런 섹터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빅4 업체 중에서 이조범 부장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LIG 넥스원이세요? 네, 조정을 많이 받은 LIG 네. 넥스원이고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LIG 넥스원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산과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저는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 쪽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사실 방산주들이 다 대부분 이런 형태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깊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회복력이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고 나서 좀 회복하면서 이평선들 보시면요. 좀 단기 평선들이 중장기 평선들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는 아직 살아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정고점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뭐 단기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고점 돌파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현대로템처럼 계속적으로 시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로템이라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더 있는 LIG 넥스원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내에서 탑픽 종목 LIG 넥스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슬희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재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적 분할로 거래가 정지됐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가 좀 주식시장이 하락장이었어요.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재상장 이후에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이제 인적 분할이 결국에 이제 기업에 있어서 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지금 방산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재상장 이후에 어떤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게 좀 호재라고 좀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 이제 지금 계열사를 이제 분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기존의 계열사들이 이제 그 방산과는 조금 연관이 없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도체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이제 이런 계열사를 좀 분리를 하게 되면서 사실 상장 이후에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로서의 제대로 된 좀 가치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인적 분할은 오히려 좀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개별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업황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방산주들이 뭐 거를 타선 없이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의 수주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한 2, 3년치 이상 좀 꽉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산업이 이제 2차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이제 중동까지도 저변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중동에 대해서 중동 국가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추가적인 저변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관련주들의 어떤 프리미엄을 더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 항상 미국 대선 시기 때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의 아웃퍼폼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관련 이제 방산주들 보면은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대선 이후에도 사실 방산 관련주들은 항상 상향 추세를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해줬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경기 좀 방어주로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LIG 넥슨을 필두로 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슬희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궁금해요. 빅4 내에서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주식에서도 심리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현대로템으로 좀 보고 있는
이제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제든지 좀 세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제 방산주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민항기 교체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FA50 이 전투기에 대한 수주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이제 방산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서프라이즈로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수급 순환매를 돌게 되면서 대장은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을 지금 보유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눌려 있는 한국항공우주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픽 종목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K방산주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성자 치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비스가 상한가 꽉 채워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이슈가 한 번도 나왔었고 상한가를 계속해서 기록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이 양성자 치료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좀 단기 이슈에 의한 상승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속성을 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왔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연속적으로 뭔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어쨌든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CBDC 관련주들이 상한가 갔다가 오늘 다 하락하고 마무리했거든요. 특히나 지금 CBDC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처럼 저런 이슈가 나오면서 대부분 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모비스 같은 종목도 저런 이슈에 의해서 단기 급등이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바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과거에도 보시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또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낮은 종목군들이 이런 뉴스나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때 좀 강한 세로니로 작용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뭔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지금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1초 만에 암 치료를 한다라는 게 약간 조금 신뢰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단발성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을 보시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조금 손절 라인이라던가 이러한 어느 정도 선은 정해 놓으시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슬희 팀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라서 이런 양성자 치료 관련주 시세가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사실 과거에 초전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와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주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지속적인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본부장님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만약에 이제 1초 만에 암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굳이 투자를 하면서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테마 관점에서 뜬 게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떠한 그런 재료가 다시 한번 생기지 않는 이상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고점에서 잘못 물리셨다가 좀 몇 년 동안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확실한 이제 재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리스크를 걸면서까지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 이제 상장된 기업 중에 굉장히 지금 기술도 좋고 탄탄한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원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탄탄한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계속해서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